토트넘의 역사적인 시즌 19회째 경기가 리버풀에겐 위대한 하루가 되었습니다. 클럽 시절의 우승은 코로나 시기였기에 오늘 많은 리버풀 팬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들의 우승을 안필드에서 지켜봤고 말 그대로 광란의 현장이었습니다. 양팀이 챔스 우승을 다퉜던 가까운 과거는 완전한 옛말이 되었고 오늘의 대패가 토트넘 입장에서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을 굴욕이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토트넘은 앞으로 1패를 더 기록하면 창단 후 처음으로 20패를 기록하는 잔인한 시즌이 완성됩니다. 20 losses or 20 plus losses this season and we still stay up. And imagine if we then won a trophy at the end of it. So they'll be saying 20 times, 20 times. And you'll I'll be saying 20 losses. times, 20 times, 20 times. It's just in different contexts. You're saying, Ma, you said it to me months ago. How many losses could there be for Spurs this season? And I thought we were just saying it as a joke. I thought maybe it would stop at 11 or 12 or 13. 이미 홈경기 역대 최다패 기록을 달성한 상태이므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문자 그대로 100년 역사를 가진 클럽에서 가장 모욕적인 기록 상당수를 작성하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경기 토트넘의 패배는 시즌의 어느 때보다 강하게 예상되었고 토트넘은 특히 안필드에서 극도로 약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손흥민이 클럽팀에게 자주 득점했기에 토트넘이 제법 강했다고 오해하시지만 토트넘은 리버풀에게 10년간 3승 6무 12패에 그쳤습니다. 다만 손흥민은 리버풀전에서 통산 16경기 7골을 기록하며 실제로 강했고 일부 사람들의 오해의 이유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손흥민도 부상으로 명단 제외되어 있었기에 토트넘은 그동안의 리버풀전에서 기대됐던 하나의 요소마저 꺾여 있었고 경기는 예상대로 압도적인 리버풀의 흐름이었습니다. 특이점이 있다면 우승 경쟁 중의 리버풀에겐 항상 다득점이 필요했지만 오늘은 그들이 비기기만 해도 우승 확정이었습니다. 역전골까진 자연스러운 전개였지만 이후 5번째까지의 골퍼레이드는 우승을 넘어 특별한 하루에 터트리는 폭죽의 개수를 의미했고 그들은 약팀을 압살하는 사자들처럼 즐거워 보였습니다. 죄송스럽지만 가지고 놀았다는 표현이 어느 때보다 어울리는 경기 양상이었고 무도기의 자책골 장면에서 살라와 리버풀 선수들의 축하 장면은 마치 은퇴한 선수들의 레전드 매치에서 흔히 보여지는 표정과 똑같았습니다. 긴장감이 존재하는 정규 경기가 아니라 이벤트 매치 같았다는 의미이고 그만큼 리버풀 선수들의 표정에선 만약의 가능성조차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PL 레벨의 경기에서 쉽게 보기 어려운 모습이고 최하 윗팀들조차 강등을 피하기 위해 물고 뜯는 장면이 연출되는 빅리그이기에 더욱 이색적이었습니다. 1차 빌드업부터 완벽하게 봉쇄당한 토트넘은 질식당했고 팀의 전술 차이는 유소년 팀과 일부 리그 팀 정도로 거대했으며 당연히 토트넘은 코너킥에서 나온 선취골 이후엔 득점의 가능성조차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리버풀에 메시가 있어서 혼자 4-5명을 제치고 경기를 풀었다면 순수하게 어벤져스에게 당한 민간인으로 위로할 수 있었지만 리버풀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모든 선수들이 투터치 플레이를 펼쳤고 간결하게 전진했으며 개개인의 드리블 없이도 토트넘 골문을 손쉽게 함락했습니다. 즉 팀으로서 비교가 불가능한 레벨 차이가 있었고 리버풀의 공격 상황에선 축구가 정말 쉬워 보이는 착시 현상이 일어났으며 토트넘이 공을 잡으면 선수가 공을 줄 공간조차 보이지 않는 암흑의 90분이었습니다. 보통 이 정도로 레벨 차이가 벌어진 팀들의 간격은 1-2년으로 좁혀지지 않고 메시의 이적을 기다린 레알 팬들처럼 한두 명을 다루는 주제가 아닙니다. 당장 내년에 살라가 없었더라도 지금 리버풀과 토트넘의 차이는 절대로 메워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슬롯의 리버풀은 좋은 팀이고 현재의 토트넘은 약팀이며 양팀의 세부 전술 차이는 영상 하나로 담지 못할 만큼 방대한 영역에서 넓게 벌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토트넘 측에서 무리한 드리블 시도가 살라 같은 선수보다 더 많이 나온 이유는 볼 소유자의 주변에 트라이앵글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기에 백패스 외엔 공을 건넬 동료가 없었기 때문이고 이는 파이널 서드까지 진입하는 과정에서 감독이 주문한 구조적인 약속이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슬롯은 1차 빌드업부터 트라이앵글을 차곡차곡 쌓아나갔고 살라는 볼 탈취 직후의 역습 상황을 제외하면 절대 혼자 고립되지 않았으며 경기 내내 발생한 투터치의 토트넘 수비수들이 살라 외의 선수들을 더 경계하는 찰나에는 파라오의 맨발이 폭발했습니다. 가위바위보에서 무엇이 나올지 절대 예상할 수 없는 패턴이고 살라라는 선수를 세계 최고로 만들기에 최적화된 운영이며 선수는 28골 시즌으로 보답했습니다. 대부분 감독은 수비 상황에서 센터포워드 한 명을 전방에 남겨두지만 슬롯은 윙어인 살라를 전방에 두고 각포를 수비 가담시켰으며 이는 99년생 각포의 에너지 레벨이 당연히 92년생 살라보다 높다는 산수적인 영역에서 출발합니다. 결과적으로 살라는 자신이 가진 유한한 에너지를 공격에서 남김없이 쏟아붓고 상대 수비는 괴멸되는 올 시즌의 재방송입니다.
심지어 살라는 전방에서 멀뚱멀뚱 서 있는 선수가 아니라 리버풀의 볼 탈취 직후에 좌우 중앙 방향을 시시각각 바꾸며 맨마킹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왼쪽으로 달려가 왼발잡이인 그의 슈팅각이 막힐 즈음에는 어김없이 박스에서 누군가 역습에 성공했고 컵백 찬스가 발생하는 그저 압도적인 축구입니다. 오늘 리버풀이 절대로 지기 싫어했던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안필드의 추억을 위해서였습니다. 다음 경기는 런던 원정이고 그 다음 경기 아스널전은 부담스러우며 그 다음 경기는 다시 브라이턴 원정입니다. 런던이나 브라이턴에서 일부 원정 팬들과 우승 의식을 가지는 것과 리버풀의 모든 사람들이 같이 우승을 즐기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이고 많은 리버풀인들에게 오늘은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Genuinely, it could be the best day of my life ever on Is it? Sunday. Oh, yeah, The tears you- are going to this be. is the- This is the first time I personally. cannot wait for that. For it to be fully confirmed, man. And I'm going to enjoy it. Don't let these Coming man in with spoil the you. medal If on you Monday. make Banter, make it Enjoy happen. it. Just a joke. Smile, cry. The generations that are now going to see it. Because like my mum's was in the ground when we last won the league in 1990. And I have never seen that. So Yeah. it's a new generational thing. It's 100%. kids, 7-year-olds go in the game now that I'm watching. They've seen Liverpool in everything now. So listen, enjoy it, soak it up. It's going to be unreal. Score. Oh, wait. The tears that are going to be coming out of my eyes. I've never seen this before, man. 개인적으론 오늘 안필드에 자리한 정말 소수의 토트넘 팬들이 팀의 코어라고 생각하고 클럽은 그들을 위해서 유로파를 준비하고 내년을 도모해야 합니다. 그 토트넘 원정팬도 사실 오늘 승리를 기대하긴 힘들었을 것이고 만약 기적의 승리를 거뒀더라도 그들에겐 큰 전리품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필드를 방문하고 5실점 전부를 눈앞에서 목격하고도 경기장을 떠나지 않은 그 사람들은 정말 축구에 미친 팬들이고 클럽의 로얄티란 게 존재한다면 그 팬들이 오늘 느낀 굴욕감과 리버풀 팬들의 감격을 지켜보며 느꼈을 부러움에 무엇인가를 돌려줘야 합니다. 현재 레비 체제의 토트넘에서 전혀 기대되지 않는 게 그러한 로열티의 이야기이고 어떤 의미에서 해당 부분이 가장 강력한 클럽이 리버풀입니다. 정말 오래도록 우승을 차지 못하던 시절에도 경기의 시작마다 당신은 결코 혼자 걷지 않는다는 노래를 부르게 만든 리버풀의 원동력은 분명 축구의 꽃이고 토트넘에선 발견하기 어려운 정신입니다. 리버풀은 적어도 오래도록 부끄러운 축구는 하지 않았고 많은 팬들에게 내 클럽이 리버풀이란 자부심을 안겼으며 이 이야기에선 성적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프리미어리그 출범 후 고작 2번 우승한 클럽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은 성적과 상관없이 언제나 안필드를 가득 메웠던 팬들에게 가장 완벽한 형태로 보답을 해냈습니다. 연일 구단주의 퇴임을 요구하는 시위가 펼쳐지는 토트넘과 세상에서 가장 반대 지점에 있는 클럽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리버풀이었고 오늘 경기는 희비의 끝판이었습니다. 손케를 만나기 직전마다 세계 최고의 카운터어택을 경계했던 리버풀과 토트넘의 이야기 또한 끝입니다. 지금 토트넘에 손흥민은 있지만 카운터어택은 없고 팀 컬러는 삭제되었습니다. 이게 랜드 2년이 낳은 현실이고 그가 왜 클럽 역사상 최악의 감독으로 불리는지는 복잡한 논문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부임 이후 4억 5천만 유로를 영입에 지출하고도 클럽 역사상 최다패라는 한 문장으로도 끝입니다. 혹시라도 100년 사상 최다패 감독이지만 그리 나쁘진 않았다고 변호할 사람이 있다면 논문은 그가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카운터 어택팀과 불꽃 경쟁을 치렀던 리버풀은 이제 영국 최고의 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스스로 자신들의 날개를 꺾어버렸습니다. 점유축구는 희대의 실패로 남게 되었고 올 시즌 가장 인상적인 승리 중 하나였던 프랑크푸르트전에선 후반 파이브백과 롱볼 그리고 수비 축구가 나왔던 부분 또한 소설처럼 재미난 장면입니다. 1년 내내 시도한 우리들의 축구가 대실패하고 딱 하루 땜빵으로 선보인 축구가 한 해의 경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로파 4강은 점점 다가오고 있고 그날의 경기 방식은 곧 결과와 직결된다고 확신합니다. 캡틴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길 기원하고 그날의 토트넘에는 카운터 어택이 펼쳐지길 바랍니다.